아이가 아플 때 참 생각만 해도 힘들어지는데 물론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죠.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가 뭘 잘못했나? 그래서 아이가 아픈 건가? 이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저는 정말 그렇거든요. 그렇죠. 네. 근데 이게 다들 마찬가지인데 이게 진짜 객관적으로 진짜 잘못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죄책감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거고 단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가 아플 때 마음이 아파요. 맞아요. 그리고 괴롭고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대신 내가 아파주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우선 드는데 이런 거 자체의 이런 감정들도 뭔가 힘든 감정들인 거고 그다음에 아플 때 아픈 아이를 이제 간병하는 생활 나의 어떤 다른 생활이 많이 중단되고 아이를 간병하면서 낮이고 밤이고 이제 케어하는 그 삶이 또 며칠 계속 되다 보면은 역시 항상 강조드리는 대로 신체적으로 힘들어지죠. 못 자고 못 먹으니까 부모가. 네.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또 힘들어져서 원래 있던 감정들도 더 커지고 그 아이에 대한 뭐 안쓰러움이나 이런 괴로운 마음도 더 커지고 더 커지더라고요. 네, 네. 더 커지고 더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은 흘러가고 이러다가 더 안 좋은 병으로 더 이어질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또 역시 죄책감도 더 커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더 악순환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런 감정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아이가 아플 때 부모도 지치니까 부모도 감정이 힘드니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많이들 공감을 하셔서 항상 강조드리다시피 감정 자체에 대해서만 내가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으면 이 감정은 또 해소가 돼요.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게 안 되는 지점은 바로 그 이후에 찾아오는 예를 들면 이제 아이가 아픈데 네. 나는 짜증이 난다. 너무 알겠네요. 나는 네. 화가 난다. 이런 감정은 스스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. 화가 나 내 스스로한테 나 미쳤나 봐. 막 전 이 그러니까요. 생각도 했어요. 네가 엄마가 맞아?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. 아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막 짜증을 스스로 내고 있고 괜히 막 고작 몇 원망하고 시간 있고. 못 잤다고 이러는 거니?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. 그다음에 고작 그 스케줄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식으로 짜증을 내고 막 또 실제로 아이한테 짜증을 내게 되기도 하고 뭐 화를 내게 되기도 하면 그런 자괴감은 더 커지죠. 아픈 애한테. 그렇죠. 그럴 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근데 역시 모든 게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네. 아까 말씀드린 뭐 아이가 아프면 내가 너무 안쓰럽고 대신 아파주고 싶고 뭐 미안하고 이거는 스스로 수용할 수 있는 영역이었는데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더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감정은 후반에 말씀드린 짜증과 분노, 원망 이런 감정인 것 같아요. 그거 역시도 뭐 엄마라는 그런 부모라는 뭐 높은 기대치 이런 거를 제외하고 그냥 사람으로서 신체적인 한계 하에 가둬져 있는 사람인 부모로서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. 왜냐하면은 이게 뭐 모성애 부성애로 뭐 하루 이틀 반짝 해서 버틸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시간이 쌓이다 보면은 내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감정이 원망과 짜증 이런 거예요. 그렇게 1차적인 게 아니에요, 감정은.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, 예상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쳤을 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감정들인 거다. 꼭 그렇게 다이렉트로 내가 아이에 대해서 가지면 안 되는 감정인데 가졌다라고만 판단할 게 아니라 좀 폭넓게 이런저런 감정들이 나한테 휘몰아칠 정도로 지금 나는 힘든 거다. 이런 식으로 나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작업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가게 되는 분들이 별로 없죠. 그렇죠. 왜냐하면 처음부터 외면하니까 나는 아닌 척, 안 그런 척. 왜냐하면 그런 감정들을 스스로 너무 인정하기 힘든 그런 분위기니까. 왠지 그리고 나쁜 사람인 것 같아. 내가 엄마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고 그쵸. 우리 애가 아픈데 내가 이런 생각 짜증이 나는 것 자체가
용납이 안 되더라고요. 감정을 사실은 해소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이런 감정들을 날 것 그대로의 감정들을 내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좀 털어놓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받으면 해소가 되는데 아이가 아파서 너무 안쓰럽고 미안하고 막 이래 이런 거는 좀 표현할 수 있지만 짜증나 표현 못하잖아요. 내 몸이 너무 힘들어. 네. 왜 이렇게 오래 아파 이런 네, 걸 어떻게 해요? 이런 거 얘기 못하죠. 남편한테도 못하고 친한 사람한테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이 더 안에서 더 쌓이고 근데 감정이라는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타당성을 부여 안 했을 때 오히려 그게 안에서 더 골마서 내가 원하지 않는 더 이상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커지고 그러면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 감정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? 그럼요. 그리고 사실은 나쁜 사람인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이미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나를 되게 좋은 사람으로 스스로 여기고 있는 거고 그런 부모로 막 스스로를 몰고 가고 있는 거고 그렇게 조금 뒤집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는 평상시에 얼마나 압박감과 부담감이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. 평소에 내가 너무 완벽하려고 하는구나. 내가 막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고 그렇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아서 이렇게 좀 더 나쁜 생각을 하면 안 돼 하고 나를 억누르니까 그렇죠. 이거를 좀 정리를 하고 그렇죠. 그리고 실질적으로 네. 그렇게 억눌렀을 때 쌓이다가 터지면 내가 우려하는 그 나쁜 사람이 진짜 되죠. 네. 이렇게 아이러니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수용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감정은.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닥쳐도 뭐 이게 나쁜 생각이든 좋은 생각이든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내 몸이 힘들다. 그럼 내가 힘들구나. 그럼 잠깐 쉬어야지. 근데 애가 아플 때는 잠깐 못 쉴 때가 있는데 어떻게든지 틈을 내서 쉬어야 된다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아이가 아플 때 쉴 틈이 없죠, 사실. 왜냐하면 네. 잠깐이라도 놓치면 안 되니까. 근데 그 판단 역시도 내 마음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과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. 아이가 아프지만 자고 있을 때는 그냥 자는 거니까 그렇죠. 나도 옆에서 자도 되는데 왠지 눈 뜨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야지만 그게 좋은 사람인 것 같고 맞아요. 혹시나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또 불안하고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자꾸 가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쪽으로 자꾸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. 어떤 감정이 내 감정이 지금 어떻고 내 몸이 힘든지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네, 계속 나를 확인하는. 네, 나의 신체적인 컨디션, 패턴, 무너진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나의 심리적으로 너무 지금 복잡한 감정들이 몰아쳐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또 내가 외면하고 싶은 감정들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건 아닌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방송을 제가 하는 이유는 문화적으로 네. 가족 간에 되면 너무 좋고 남편과 되면 너무 좋고 또 친구들끼리도 이런 감정들을 필터 없이 조금 얘기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너무 자연스러울 수 있다라는 이런 문화가 생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통화를 하면서 애가 너무 아픈데 나도 너무 힘들어. 이런 얘기. 그럼요.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빨리 안 아팠으면 좋겠어. 그럼요.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. 그럼요. 예. 이미 내 마음에 있는 건데 그리고 사실은 그 얘기를 듣는 사람도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거거든요. 네네. 네, 아이가 아플 때 아이를 돌보느라 체력적으로도 힘든데 안쓰럽고 모든 게 내 탓인 것 같아 힘들어지기 마련인데요. 아이를 잘 돌보려면 엄마의 신체적, 정신적 컨디션이 잘 유지가 돼야 합니다. 그러자면 미안하고 불안한 마음에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. 잘 먹고 잘 자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좀 불안해도 주변의 도움도 받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저는 현실육아 아나운서 박민영이었고요.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우열이었습니다.